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신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혈당이 정상인데 심장마비가 오시는 분들 있죠.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의 충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만으로도 당뇨 전 단계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말도 안 돼 라는 글부터 어떡하지? 여러 가지 반응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병원에서 잘 안 해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 병원에서 측정을 잘 하진 않아요. 홈 IR을 재달라 그러면 잴 수 있는데 그게 1보다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리고 뭐 당화혈색소가 5.6보다 높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혈관 내피에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인슐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서 이산화질소를 생성해서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적절한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게 되면은 이산화질소가 감소합니다. 생성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질소 생성을 늘리기 위해서 뭐 아르기닌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런 이산화질소가 생성이 감소돼서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르게 또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염증이 자꾸 촉진이 됩니다.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되면 혈관에 혈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딱딱해질 수도 있는 거고 뼈에 있는 석회가 출동을 해서 거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서 석회화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 내피 기능을 저하시키는 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염증 반응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은 하이센서티브 CRP,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혈관벽 손상 및 동맥경화를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해서 당뇨 검사 정상이다, 당화혈색소도 정상이다 해도 인슐린 저항성만 있어도 혈관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요즘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침착에 대해서 죽상경화반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높으면 좋은 거죠. 죽상경화를 진행 안 되게 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HDL이 감소가 돼서 역시 죽상경화가 진행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기전이고, 네 번째는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고인슐린 혈증은 체격도 있고 배도 좀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제 혈압 상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장에도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말초 혈관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전은 고인슐린 혈증은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슐린이 혈소판의 활성화와 응고인자의 증가를 유도해서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거는 아스피린이나 혈전제를 먹어도 전혀 다른 기전으로 진행되는 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전 녹이는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보면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당이 정상이어도 혈관 질환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침묵의 살인자죠. 그리고 만성염증, LDL 산화, 혈압 상승, 혈액응고 촉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3이 당뇨 아니면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을 측정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옛날부터 오래됐어요. 몇 가지 이제 논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2001년도에 나온 논문을 하나 보면은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산화 스트레스 및 동맥경화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고지혈증도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이 산화 스트레스와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이때 이제 연구를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개인은, 그러니까 호마 IR이 1보다 높은 사람은 혈장에 지젤 과산화물 농도가 증가하고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알파토코페롤, 델타토코페롤 같은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개인에서는 지질이 과산화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질이 산화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이 소모돼서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뇨가 없다고 해서만 걱정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2003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 그걸 요약해 보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 증가와 관련된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 연구는 서스코틀랜드의 관상동맥 예방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한 건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약간 배가 나오고 내장지방 많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X 신드롬이라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랑 비슷한 상태인데, 대사증후군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죠.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니까 협심증 포함해서, 이거랑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가진 남자는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1.76배, 새로운 당뇨 발병 위험이 3.5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몸에 하이 센서티브 CRP가 1보다 높다,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발병 위험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코로나리 핫디지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병과 새로운 당뇨병 발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신드롬이다, 대사증후군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슐린 혈증과 혈전 형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1997년도에 연구된 논문인데, 고인슐린 혈증은 혈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인슐린만 높아도 혈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당뇨가 아니래도.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심혈관, 뇌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한 얘기가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혈장 피브리노겐 농도와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 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슐린 상승 또는 저항성이 자체적으로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항혈전제나 아스피린은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복용을 하는데,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복용을 안 하겠죠. 병원에서 검사도 잘 안 하니까, 또 본인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혈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르다, 괜히 겁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과 혈전 형성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전이 형성이 돼요.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장에 피브리노겐이 증가해요. 피브리노겐이 증가하면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응고가 잘 돼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쉽게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만 있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혈관벽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면, 고인슐린 혈증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기능을 떨어뜨려서 동맥경화 진행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방해하여 혈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인슐린 혈증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혈관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아스피린과 혈전제와 무관하게 인슐린 문제만으로 혈전 위험이 증가한다. 즉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혈전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계신데도 혈관이 지금 막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고 있는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비타민C, 오메가3, 활성형 엽산 이거 먹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식후 혈당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호마 IR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내 혈관은 망가지고 있구나, 서서히 나는 동맥경화의 마지막 끝자락의 어떤 결론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가 뭐가 있죠? CB 오메가3 먹은 거 외에 저탄수화물 식단, 인류가 최근 한 100년 정도 시기에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인류의 이 유전자에 맞는 저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근육을 늘려야겠죠. 그리고 체중 감량, 저탄고지하면 체중 감량되죠. 그리고 야식 안 하고 이런 것을 해야 인슐린을 조절시킬 수 있어서 최적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인슐린 저항성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원리와 근거를 얘기해 드렸는데, 짧게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저항성과 암과의 연구, 또 시간이 되면 비만, 노화 가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진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에서도 안 잡히는 인슐린 저항성, 호마-IR, 이것만 있어도 내가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인지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당뇨 탈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런 당뇨의 전 단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당뇨 없는 대한민국,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대한민국 만세!